하늘에다 볕을 놓고 구름 잡아 잉아 걸고 청배나무 바디집에 옥배나무 북에다가 뒷다리는 돋아놓고 앞다리는 낮춰놓고 올공졸공 짜노라니 조그마한 시누이가 옳게 한숨 섞인 노래가락처럼 힘겨운 세월이었습니다. 낮에는 농사일에 시달리고 밤에는 배틀 앞에 앉아 시어머니와 함께 한 올 한 올 모시를 짰습니다. 그렇게 고생고생 몇 날 몇 밤을 보내고 나면 한산 5일장으로 나섭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른 새벽. 모시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한산 주변의 읍면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겠노라 상인들과 입씨름을 합니다. 모시가 아니요 어디까지 가서 봐봐 이거 봐봐 모시를 발 비싸 그럼 가져간 것도 그래요. 한 말도 말고 반 줘. 뭔 소리야? 아니야 반 더 29만 원. 아니 더 얘기할 테면 이거 뭐 볼 것도 없어. 29만 원. 어떻게 이름을 줘줘요? 30만 원 줘야 한다는 게. 20여 년 전 한 필 두 필 모시를 펼쳐놓고 상인들과 생산자들의 흥정소리며 돈다발 새는 소리로 떠들썩했던 한산 5일장.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일일과 6일마다 전통 5일장이 열리는 서천군 한산면 지연리. 어찌 된 일일까요? 새벽 5시 무렵부터 모시장이 열린다는 공판장 주변이 텅 비어 있습니다. 겨우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몇 시에 나오신 거예요? 한 5시경이 나왔어. 5시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4시에 왔는데 아무도 없던데 5시에 어디 계셨어요? 집에서 왔지, 5시에. 뭐 타고 오신 거예요? 자전거로. 예? 자전거예요.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근데 오늘 왜 여기 나오신 거예요, 모시장에? 모시 한 필 좀 살라고 왔는데 모시가 안 나오네. 모시 한 필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네. 아, 어디에 쓰시려고? 아니 누가 부탁해서. 나도 이 시장을 몇십 년이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장이 일하니까 안 나오는데 누가 부탁해서 좀 나와봤다. 몇 필이나 나오려나 하고요. 없이 보지. 나승경 할아버지가 기다리다 지쳐 떠난 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모시조합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가져온 모시는 한 필. 농사일을 해가며 짬짬이 짠 모시입니다. 그랬어요? 예. 제가 못들었는데 자전거 것도 보도록. 기다리다가 사가지고. 나 지금 시간 있다고 그랬는데 저기 앉았었지. 조합에서는 한산 모시임을 입증해주는 검사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날짜 없어요. 그냥 봐두고 짠 게. 이름 안 적었어, 이름. 예. 남용우. 생산자 이름을 적는 것은 필수. 남용우가 용우. 누구 이름이에요? 내 이름. 아, 저 모시에다가 저렇게 이름을 써주는구나. 예. 생산자 이름을 쓰시는구나. 예. 생산자 이름은 써갖고 오는 것인데 안 써갖고 와서 그래서 내가 쓰는 이제 거지. 연필이 지비치는 안 써져. 그래서 안 써갖고 와요. 생산자 이름을 써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써가지고 오셨구나. 이제 누구 이름 참 쓰면 이제 누구 모시가 잘못됐나 이제 그런 거 보려고 아마 뜨는 거. 카필이라 한산에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조합과 8년 전 새로 생긴 조합이 있는데 최으로 할아버지가 검사원을 맡고 있는 이곳은 옛 모시조합입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지난 장에서는 2필의 모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남용우 할머니가 가져온 한 필이 전부입니다. 조합에서 검사를 마치고 나면 모시상인과 밀고 당기는 흥정이 시작됩니다. 그냥 맞춰주기라도 해야지. 너무 서운하잖아. 글쎄. 없애가 아니라 여기다 또 돈을 한참 쳐발려야 나도 파는데 표백이야 어쩌고. 세상에 제일 굵은 눈값 주려고 어떻게 했냐. 아니요 7짜리도 있고 6짜리도 모시는 그 올이 가늘수록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일 처음에 7 받았어 그러자네도 제일 처음에. 모시가 그때 너무 안 그때 좋대. 낮은 가격 제시에 할머니는 내내 서운합니다. 지금 그거 안 팔았을 재료비를 제외하면 인건비도 제대로 못 건지기 때문입니다. 남용우 할머니에게는 이 모시가 마지막 모시입니다. 이제 일당벌이 반일에도 못 미치는 모시짜기를 접겠다고 합니다. 거래가 성사됐지만 할머니는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시계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시계 없으니까 어느 때가 날 새는지 몰라서 새복장 보려면 그냥 저녁 먹고 조금 있다가 모집하러 온다고. 그러면 나루는 안 세운 게 이런 시장 골목에서 가만히 깔고 자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나란 생게 시계는 없고 시간은 어찌든지 모르고 그렇게 가장 있었던 장이 이게. 가만히 깔고 가만히를 깔고 땅바닥에서 잘 수 없은 게 그렇게 되던 장이. 모시를 팔러 그럼 그렇게 많이 오고 먼저 온 게 먼저 오야 하니까 걸어오고 자전거 있으면 자전거가 있까지 우리 동네에서 자전차 그때 나 하나밖에 없었어. 어서들 일하셔. 16부터 모시를 짜왔다는 남용우 할머니. 한산 모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할머니가 짠 모시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서울 매일 아침 6시쯤 되자 텅 비어있던 한산 5일장에 장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뭐 돈 한 500만 원 되겠구만. 예? 한 500만 원 되겠구만 뭐. 아니 왜 돈을 이렇게 많이 가져? 아 곡식을 사는데? 그러면 이거 공항 가마에 돈 100만 원씩이나 가는데요. 가을 같은 때요. 이거 건짐 가리는 저 속다리 같은 거는 11,700원, 12,000원씩 사면은 80kg면요 돈 100만 원 건인가요? 참깨 같은 거 100만 원이 훌쩍 넘고 200만 원이 넘고. 근데 한 150가마, 200가마 사봐요. 40년째 한산 주변의 5일장을 돌고 있다는 백윤구 씨. 내 거가도 이게 어디 봐봐요. 다 이게 농민들 나눠줄 건데. 쌀을 비롯한 온갖 곡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을철에는 수천만 원의 돈다발을 준비해야 한답니다. 아이고 이게 5만 원권 하고. 10,000원권은 5,000원권이고. 아 매일 이렇게 일찍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침에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우리는 요새만은 한 5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6시면 딱 나와요. 그럼 몇 시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12시면 딱 끝나요. 12시면 도매장사이기 때문에 촌 양반들이 이놈을 이제 작곡을 이런 아저씨 예를 들어 가져와서 내한테 돈을 가져가서 그놈이로 생선도 사시고 신발도 사시고 연장도 사시고 옷도 사고 그래요. 내가 돈을 풀어야 이 시장이 형성이 돼요. 내가 돈을 나는 푸는 사람 저런 옷장사 이런 사람은 받는 사람, 사는 사람. 저 옷 같은 걸 팔고. 시골 사람들은 곡식을 농사지니까 예, 예, 나와서 예. 여기서 돈이 풀려야 예. 그래 도는 겁니다. 그렇죠. 물물 교환이 따로 없습니다. 농사지은 마늘을 가지고 나온 할머니들은 마늘을 팔아 맛있는 찬거리를 사게 될 것입니다. 모시장이 번성했던 과거의 한산 5일장은 지금보다 4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 장터에 사람들이 넘쳐나 아이들이 어른들 바지가랑이 사이로 다녀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콩 좋다. 할아버지는 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몇 킬로 가졌어? 그냥 가졌어. 2킬로 좀 넘어. 가셨어? 맞아. 얼마씩이야? 아, 그래. 5,500원. 천원 더 드리는 거야. 시원하게 아주 5,500원? 네. 커피 한 잔 잡순 거라고. 1,000원 더 드렸어. 강화를 찌어보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요. 그래 이제 시세를 보려고 그러지. 예. 알았어. 그런 게 이런 놈은 18,000원을 준다 이거요. 그리고 이건 이제 물캥이가 있잖여. 예. 그런 게 이런 건 16,000원밖에 안 준다.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집에 가서
한 주먹 찧어봐서 이렇게 나오면 쪄가지고 내다 살라고. 아저씨가 암만 좋다고 야 소용없어. 내가 등급을 때려야지. 아, 이 가져 나오시기 전에 이제 좀 이렇게 물어보. 아 어대충 시세는 보고 가져야지. 그래서 예. 그러나 이제 내가 올매라고는 못해. 어대충만 얘기해주지.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저 좋고 낮은 대로 이제 등급을 때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미리 한번 이렇게 쭉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세를 보시는 시세를 보시는 그리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 최고급이지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때는 22만 원, 23만 원 했었어. 근데 수입 들어와서 좀 떨어져서 그래요. 수입산 농산물로 이래저래 피해보는 건 농민들입니다. 내한테 이 곡식 구분하는 것을 몰라서 내한테 물어보는 때도 많이 참깨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죠. 우리는 눈 딱 감고서 한번 쥐어보면 알아. 한 40년 된 게 있으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한가한 오일장이지만 영지버섯에 온갖 약초들까지 한산 오일장에는 없는 것 빼놓고 다 있습니다. 40년 넘게 오일장을 돌며 온갖 약초들을 펼쳐놓고 있는 김영복 할아버지. 이 이름이 뭐라고요? 야관문. 저녁에 문이 열린다 해서 야관문이요. 아니 저녁에 문이 열린다고 저녁에 문이 왜 열려요? 남자들 정력이 열린다 이거요. 그 야관문. 야관. 문. 아, 이 어떤 이파리예요? 이게 그러면 야관문이라는. 야관문이라는 이파리요 이게.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이게 물 끓여 먹는 거요. 조금 아, 야관문은 어떻게 끓여 먹어요? 이마치 넣어서 전자에다 넣어서 먹는 거요. 음료수. 예. 다 끓여도 되고. 그 할아버지도 끓여서 드셔보셨어요? 다 이거 내일머리 파시고. 여기저기 장터를 떠돌아다니며 보낸 세월 40년. 할아버지는 혈기왕성했던 지난 세월이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어물전의 이분우 할머니. 골다공증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40년째 오늘도 일손을 놓지 못하고 어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물전 주인공인 서천의 특산품 박대. 그런 귀한 박대가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한창 때는 물량이 딸릴 정도로 잘 나갔던 어물전 박대지만 한여름이 다가오면서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손님이 뜸한 것은 어물전뿐만이 아닙니다. 손님이 뜸해도 장터의 명물 뻥튀기는 잘도 돌아갑니다. 갑자기 호루라기를 부는 조만한 할아버지. 뻥튀기에 놀라지 말라는 경고일까요? 아니, 저기 떼오래. 호루라기.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부인인 이정옥 할머니를 호출하는 신호였습니다. 이게 이제 혼자 저기서 이게 나오면 어쩔 때는 이게 여기가 안 묶으면 확 퍼져 이러면. 1분에 100바퀴 돌아. 1분에 100바퀴요? 그러면 20분이 이게 펴진다는 거예요. 20분이. 이게 2000바퀴가 돈다 소리요. 저 1분에 100바퀴가 10분이면 1000바퀴, 20분이면 2000바퀴. 그렇잖아요. 딱 맞잖아요. 2000바퀴가 돌아야 이게 튀겨지는 거예요? 네. 시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아까 이거 쉬어보면 알지. 이거 손잡이만 쉬면 알아요. 여기 왔을 때 하나 더 이렇게 쉬면. 손잡이를 좀 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 쉬었지. 지금 안 쉬었냐. 누가 다 날마다 쉬어 이거. 2000바퀴를 일일이 세지 않고 20분. 시간을 재서 튀기고 있는 것입니다. 뻥 튀길 시간이 다 됐나 봅니다. 이번에는 놀라지 말라는 경고음입니다. 조금 저만치가 튀겨야 이 연기가. 할머니를 호출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살돼야 삐뚤어지겠다. 그거를 다 흘리자니. 담아야지. 다 안 흘리면 못 돼. 다 흘리는 게 더 많다.
아내의 서툰 일손이 영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뻥튀기 장사를 시작한 지 10년. 이곳 한산장을 비롯해 강경, 익산, 부여에 이르기까지 4군데의 오일장을 돌고 있답니다. 싹 쓸어 담아줘. 그래, 그걸 뭐 양장이로 반드시 못되고. 할머니의 일손이 성질 급한 할아버지의 꾸지람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뻥튀기 한 방을 튀겨주는데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방이 전부. 2-3시간 동안 15,000원 벌이를 한 셈이죠. 그래도 뻥튀기 할아버지는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아직 파장할 시간이 멀었으니까요. 달게 하라고 할머니? 설탕이죠? 색깔이니 설탕은 안 돼요. 저거 튀기셔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이제 심심한 게 애들 주려고 들어왔죠, 뭐. 저게 오늘 가져오신 게 뭐예요? 에? 저게 뭐 쌀? 쌀하고 그 떡사실 네. 말린 거. 아, 같이 섞어서 튀기게? 섞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모자를 이쁘게 쓰고 오셨네. 예? 버스 타고 오신 거예요? 예. 그 저기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세요? 너무 그러게 얘기 못해. 예? 너무 그러. 너무 오래 살아서. 아,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일러 드려요. 7학년 되시오? 아줌마 텔레비에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 이쁘게 아이고 하셔. 텔레비다 비치지 마. 아흔이 다 드셨다. 아이 너무 많이 먹었어. 아니 괜찮니 할머니 이렇게 건강하게만 살으시면 돼요. 이렇게 활동하신 게. 지금도 농사도 지세요? 이제 가을에 이제 심해야지 무수도 심고 배추도 심고. 8학년 8반? 할아버지는 안 계셔. 안 계셔? 몇 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71에 돌아가셨어. 그거 꽤 오래됐네. 오래요? 그럼 혼자 계셨어 계속? 혼자 있었어요? 나 응. 혼자 있어. 동네에 이제 또, 애들만 왔다 갔다 오고. 동네에 또 할머니들 많이 계시잖아. 몇 분 안 계셔. 논양반들 한 분 가시러 들은 게 싹 가시대. 우리 언니 87이 세상 드셨어. 그냥 이렇게 너무 빨리 가셨네. 그래도 그냥 뭐 자식들기는 서운치 않지 뭐. 87이 빨리 가신 거예요? 빨리 가셨지 뭐.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다 막 이렇게 아들 내지 딸내로 뺑 돌으셨어. 그러고서는 큰 딸내 집 가서는 이제 언니가 옷을 사준 게 한참 받더랴. 나 시방 갈 일이 바쁘다고. 그랬는데 집에 근데 돈 차비는 준 게 얼른 받아갖고 오셨어. 그럼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웃이 마실 갔다 오시다 넘어지셨어. 그러더니 한 20일 만에 세상 뜨셨어. 복이요? 왜? 그럼 뭘 타야 그래. 하는데. 그럼 뭘 탈 수가 있어야 돼. 병들어 고생하면서 말년을 보내는 것이 두려운 할머니입니다. 오늘 처음 만난 낯선 할머니지만 세상 떠난 친정 엄니처럼 살갑게 다가옵니다. 뻥튀기를 싣고 이장저장 떠돌아다니며 힘겨운 세상살이를 하고 있지만 장마다 나눌 수 있는 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가롭게 튀밥 한 줌을 나눠가며 사람과 사람이 인정으로 만나는 장소가 전통 오일장입니다. 오전 10시도 채 안 된 시간, 장 보러 왔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으로 돌아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사가지고 가시는 게 지금 한번 봐봐요. 배추. 한번 봐봐요. 배추하고 또 짊어졌어 거의. 거의가 뭐요? 개.
어디 봐봐요. 개. 여기 속이 들었단 게 같이 그려. 보여줘봐. 가방. 헐프 역사 짊어졌는데. 어디서 오신겨? 나 마산 살아. 서천군. 마산면 무슨 요곡리. 예? 요곡리. 요곡리? 왜? 아니 우리 장터 풍경 왔는데 아니. 벌써 장 끝나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나작장이야. 옛날 같잖아요. 시원찮아가지고 매일 서천이로만 가지. 참 시원찮아져. 그 저기 할아버님하고 이렇게 그거 말을 두고 딸이 갖고 있는데 내가 허리 아파서 신못 쓴 게 이 양반까지 둘이 왔지. 그 마늘 파는 게 얼마예요? 마늘 파는 게 7만 원. 7만 원. 그거 다 쓰고요? 뭐 예? 비싸서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모자랐어. 예? 살도 못 샀어. 뭐 살려고 하셨는데? 보신탕도 살라고 했는데 모자라서 안 샀다. 할아버지 끓여드리려고? 이 뭐 못 사셨어요? 그냥 둘이가 사는 거야. 둘이가. 예. 차식 버스 들어- 몇 시에 버스 타고 오세요? 9시 40분. 그거 타고 오신 거예요? 가려고. 아침에는 7시 반차 타고. 차가 없어, 그것밖에. 그거 떨어졌다는 3시 반을 타야지. 늙은이가 3시 반까지 어떻게 짐진 굶고 있겠어. 네. 그래서 아이고 건비 싸게 주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야 그래도 그늘에 앉아 쉬고 살지. 지금 차비가 얼마인데 지금? 차비가 네. 둘이 왔다 가려면 예. 2,200원. 둘이 2,200원. 2,200원. 1,100원씩? 응. 그렇게요. 늙은이가 늙은이가 돈 한 푼 못 벌고 자식들 따라 손 뻗치고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맨날 빙운이 댕기하고 그렇게 사는 거요. 자식들은 다 차 있어도 나는 어디 갔다 가려면 차 없어서 죽겠네. 죽겠어. 다 나가살이니까. 다 서울서 살아. 어떻게 돼야 나가 사는 게. 농사는 뭐 하세요? 농사는? 참 내가 어쩔 때는 KBS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배농사 짓고 마늘 농사 짓고 양파 농사 짓고 고추 농사 짓고 짱깨 농사 짓고 그거 다 애들 자식들 와서 나눠줘요? 나눠줘.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좀 내가 팔아서 쓰지. 이렇게 왔다 갔다 오고 빙운이 댕기고 내가 쓰지. 가방을 왜 할아버지가 안 메고 나 허리 구부러져서 자꾸 이렇게 구부러진 게 뒤서 장 댕기면 좀 여기 이렇게 잡아당기면 뒤로 펴지는 예, 펴져. 봐봐 일어났다. 아유 봐 펴지네. 예, 펴져. 버스가 출발하려는 모양입니다. 이른 아침 타고 온 버스입니다. 보따리 안의 내용물만 다를 뿐 올 때나 갈 때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맺은 인연이 할머니의 환한 웃음으로 되돌아옵니다. 할머니들이 대부분인 한산 5일장. 예전에는 한 집안의 안사람들, 안악내들이 많이 찾아온다 하여 안장이라 불리기도 했답니다. 아니 근데 농사를 지시고 이렇게 팔아 나오신 거예요? 네. 어디서 사셔? 한산면 연동이. 한산면 연봉리에서 오신 거예요? 아주 곱게 차려입고 나오셔가지고. 네. 보통 더럽게 입고 가면 장사들이 사장님들이 오더라니요. 예. 어느 정도 스타일을 갖춰야만이. 예. 대파 몇 단을 내다 팔기 위해 나름 스타일을 갖추고 나온 할아버지는 참전 언제 타신 용사랍니다. 거예요, 이거는? 6.25 때. 6.25 때. 강원도 고성군 간성 쪽고 전체에서. 여기 이게 참전용사 또 있네. 같이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만나신 거예요? 네. 근데 팔을 팔러 나오신 거구나. 6.25 때. 근데 할아버지는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나? 네. 상영 왔지 어디 와? 아니 뭐 팔러 오신 거예요? 사러 오신 거예요? 팔러 와서 나 몸띠 팔러 와서 나 몸띠 팔러. 예? 나 몸띠 사가라고. 불고자기가 몸띠 팔러 갈 거 아니야? 아이, 어떻게 연금 많이 나오세요? 쟤매밖에 안 준다게. 예.
올랑 갔다 오면 올랑 갔다 온 사람은 돈 많이. 나 제대고 올랑 갔다 온 사람은 뭐 고립자 굴게. 그냥 놀러 나오신 거구나. 나 놀러 나왔어. 농협에도 오고. 아, 농협에. 오일장 구경하는 재미로 장터를 오락가락하는 할아버지들. 한 할아버지가 아주 오래된 수첩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이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지. 1년, 2년, 3년 같아요, 이게. 이게 3년 차는 안 받았네. 뭐라고 써있는데? 대통령 각하 유시 이승만 시대의 낡은 수첩. 할아버지가 소중하게 품에 안고 다니는 이 오래된 수첩은 대체 어떤 수첩일까요? 국방부 장관 김정률. 저맨 뒤에 한 번 계세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내보인 수첩은 6.25 전쟁 직후 발급했던 군 제대 증명서인 모양입니다. 6.25 전쟁의 흔적을 품에 안고 다니는 할아버지. 무엇이 이 할아버지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그 처참하고 끔찍했던 시대의 잔상을 간직하게 했을까요? 대파 몇 단을 팔아 장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막걸리집을 찾아가는 할아버지. 오일장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풍경입니다. 한창 번성할 때는 이른 새벽부터 어둠이 깔릴 때까지 계속됐던 한산 오일장. 요즘의 한산 오일장은 점심 무렵이 되면 장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오일장을 떠도는 장꾼들 또한 일손을 놓게 됩니다. 한산 오일장 주변에는 아주 오래된 대장간이 있습니다. (1910년대에) 들어섰다는 아성 대장간. 김창남 할아버지가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낯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 이순애 할머니. 일손 바쁠 때는 망치질까지 한답니다. 올해 75인 김창남 할아버지의 망치질이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좀처럼 보기 드문 대장간이다 보니 종종 외국인들까지 찾아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가기도 합니다.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은 땀 흘려야 돼요. 네. 그럼 물을 많이 드시나요? 아, 그러니까 이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뭐 안 만드는 거 없죠. 주문 등도 있고 뭐 그거 해야 돼요. 안 하면 밥을 못 먹고 살지. 그래서 지금 여름에 이렇게 땀 흘리시는 분 중에 저기 선생님도 참 많이 흘리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보다 특히나 이게 저기 굉장히 그 올해 할아버지 때부터 했다고 저기 네, 할아버지 때부터 했죠. 네. 연수로 따지면 120년 정도입니다. 네, 지금 120년 내지 130년 됐을 거예요. 120년이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해서 내가 해서 47년 차인데. 할아버지가 세상을 뜨시기 전에는 3대가 대장간 일을 함께 했었다고 합니다. 대장간이 한창 번성하던 30년 전까지만 해도 달군 쇠를 두드려 300여 가지의 연장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 무렵 5명의 대장장이에 배달부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부인과 단둘이서 30여 가지의 농기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쇠와 힘겨운 씨름판을 벌여온 대장장이 생활 47년. 그 고된 세월을 보내며 사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고생 많이 했슈. 애들 사남매 참 다 이 손으로 저기 가르쳤슈. 손좀 한번 아이고, 보여줘. 고생 많이 했어요. 아이 그럼 장갑 껴서 안 보이잖아요. 손배가 안 보이잖아. 뭐. 마디가 얼마나 크다고요. 그 사람도 아름답다고 돼. 그 사진을 할머니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붉어져 나온 할아버지의 거친 손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안 있어요. 이 손이 진짜 아름다운 손이요. 이 사남매 이 손으로 가르쳤시오 벌어서. 진짜로. 근데 큰 아들은 대학원 나오고 저기 아들 3명째 다 대학 나왔어요. 저기 그래서 가르치고 우리 딸도 결혼하고 번듯한 자식들이 있었기에 그 힘든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3대째 유지해온 대장간을 이어나갈 후손이 없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대장간의 요모조모를 사진기에 담아오던 외국인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이름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데. 내 이름은 김창남. 나이는 75살. Alright, when was the blacksmith business started? 여기가 이거 시작한 지가 할아버지 때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혹시 몇 년도쯤인지는 알고 연도는 계세요? 내가 확실히 모르겠네. 계산 한참 나 exactly. 한산초등학교의 원어민 교사 더스틴. 한국에 들어온 지 2년째. 한국의 풍물을 사진기에 담아오고 있는 그는 세계적인 유명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출품할 사진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의 대장장이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오일장이 열리고 있는 한산면에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풍물, 함석 만드는 집이 있습니다. 물조리개, 두레박, 쓰레바지, 양동이. 6, 70년대에 즐겨 사용했던 함석으로 만든 생활용품들입니다. 함석을 이용해 온갖 생활용품을 만들어 오고 있는 정규승 할아버지. 오늘은 물조리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값싼 플라스틱 제품에 떠밀린 함석 제품들. 아직도 이런 함석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 이게 지금 만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저 플라스틱 쪽으로 좀 사다 싼 맛으로 쓰는데 이거 하나 사가면 몇 년 써요. 이거 하나 사가면. 그러니까 이거 쓰는 분들은 계속 이걸 쓰죠. 플라스틱은 하루 1,000원인데 이거 2만 원이거든요. 지금 하루 4개 뽑아요. 이거 하루 4개. 4개 만드세요? 네, 하루 4개. 2만 원 받아서 그 뭐 다 남아도 8만 원인데 어쩔 수 없이 앉아 하는 거예요. 내가 못 얻었어요. 이제 저 한 50년 됐어요. 이게 현재 지금. 네. 50년 동안 이걸 하신 거예요? 네. 여지껏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계속 찾아오는 이제 끝나는 거지 뭐 이제 어떻게. 그래서 그제 촬영장에서 215만 원씩 해갔대요. 서울. 뭐 양동이, 물통, 다라, 조루 이런 거 해서. 네. 그래 엊그제 빼갔어요. 그래, 이제 전국에 없으니까 이런 게. 촬영장에서? 예, 촬영 차 갖고 다니더라고. 안 형태라고. 옛날 어떤 모습을 이렇게 촬영을 하려면 그 한 70년대, 60년대 이런 어떤 거를 이렇게 세트를 만들고 그러려면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고. 이제 옛날에 있던 것이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못 찍으니까. 그리고 이런 걸 직접 또 사용도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이걸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장애 2급이요, 지체. 그래서 제가 다른 직업으로 전향을 못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먼 분들 같으면 지금 다 건축일로 다 나갔거든요. 제 동생이랑도. 나는 몸이 위해서 어디 올라다니기도 못 하고 온 게 그냥 이걸 그냥 돈벌이도 없지만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할아버지가 뭔가를 보여줄 모양입니다. 이제 이렇게 쪄서 체단하고
때리고 접고 떼고 하는 거예요. 함석이라는 일을 한 거. 이렇게. 자르고 접어서 붙이는 함석의 기초 작업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이게 옛날 이제 연통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연통이 이런 식으로. 근데 옛날에 연통 무지개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때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금세 작은 연통 하나가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꼬부리는 것. 함석 인생 50년. 손에 익은 작업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작업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하나씩 떨어야 돼. 할아버지는 한산 오일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함석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져 나오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배우는 사람 없어요? 누가 배워요? 이거 나도 금방 돼야 하는데. 이거 해서 누가 뭐 하게요? 정부서 뭐 다음은 뭐라도 만들어서 조금 지원을 해준다면 좋은데 그러지도 그런 것도 없고. 이거 겨울에 문 잠 거요. 나 6개월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문 잠그고. 여기 뭐라 있어요? 여름에 이 분무기 이런 거 이거 농기구 이거 농번기하고 똑같이 끝나요. 그동안에 조금 만들고. 아,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여기 뭐라 있어요? 춘데 가게 열어놓고. 사람이 없어요. 할 것이 없는데 겨울에. 그게 요즘 이런 걸 팔고 고치러 오면 고쳐주고 하느라고 이걸 하고 있죠. 고치러도 와요. 분무기 이런. 이게 분무기 지금 고친 거예요? 네, 고치고 팔고. 일거리가 많지 않아 함석용품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분무기까지 손보는 정규승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함석에서 손을 놓게 되면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함석 제품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겠죠. 한산 오일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공간, 한다공방. 한다공방은 한산 장인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 판매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평생 함석에 매달려 살아가는 정규승 할아버지의 함석 제품, 대장간에서 만든 무쇠칼 등을 비롯해 한산에서 내로라 하는 장인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억센 풀을 이용해 바구니를 짜고 있는 김강렬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볏짚과 풀뿐만 아니라 한산의 특산품인 모시로 공예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산 모시를 바느질하는 사람들이 바느질감을 돌돌 봐서 담아놓는 그릇. 이게 바느질감을 담아놓는 그릇. 내가 그전에는 목수일을 했어. 목수일 34년 댕겼어. 그러다 이제 69 먹던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어. 이제 잃고 본 게 할 것이 없어. 할 것이 없어서 앉아서 이걸 한번 연구해봤지. 처음에는 삼태미 저런 거고 요런 거밖에 못 만들었는데, 삼태미 그렇게 못 만들었는데 연구해가면서 하니까 지금은 눈으로 보는 건 다 만들어내야.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잃고 어깨 너머로 배웠다는 할아버지의 지풀공예. 본래 남다른 손재주가 있었던 할아버지. 시작한 지 5년에 불과하다지만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서울 아줌마들 잘 사가. 이거 두고 이 새집하고 이거 잘 사가. 새집. 이 새집 이거 이거 잘 사가. 이렇게 하루 종일 얼마 못 만드시잖아요. 하루에 한 개? 하루에
이거 하나 만들려면 욕보야요. 이거 날 꼬아서 만들어야 한 게, 이거 꼬아서 하루 엮으려면 하루 이빠이 돼요. 이거 15,000원 받아. 거기서도 또 감어자고 그래요. 그저 허탈한 웃음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장인들의 현실입니다. 한다공방에 놀러와 우리의 전통 문화에 푹 빠져보는 외국인 원어민 교사 더스틴. 낯설기만 한 한국의 전통 공예품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한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공예품들. 그나마 한산 오일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한다공방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한산 모시를 관리하고 있는 모시조합. 네. 안 가져간 사람이 갖고 와도 사나? 안 돼요. 저희가 농산물 품질 관련에 질적 표시가 돼 있어서 생산자 이력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시가 아닌 걸로 생산한 것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입하셔서 하시면 돼요. 8년 전 새롭게 결성된 한산 모시조합에서는 중국산 모시와 구별하기 위해 한산 모시를 철저하게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모시씨를 저희는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오전 중에 어르신들이 모시 집에서 사무신 거를 가지고 오셔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생산자 이력 등록을 해요. 이력 관리로. 이렇게 이름이 이 칩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생산자가. 이제 컴퓨터에다가 써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비닐에도 이제 출고할 때 알아보기 쉽게 이름하고 이렇게 써놓는데 이거하고 딱 맞아요. 이게 이제 그람수, 이제 이름, 금액 적으면 이제 이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시 짜시는 분들이 이 실을 가져다가 생산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산자의 이 모시로 짰다고 다 등록이 되죠. 한산에서 모시를 재배하고 모시풀을 벗겨 실을 뽑고 배틀에 앉아 모시를 짜는 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1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합을 통해 언제 어느 때라도 모시를 사고 팔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갖춰놓고 있다 보니 중국산 모시가 뒤엉켜 있던 새벽 모시장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생산한 모시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컴퓨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조합원이 어떤 상태의 모시를 얼마나 납품했고 그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하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 관리 덕분에 한산 모시를 생산하는 조합원들은 중국산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아서 좋고 소비자들 또한 안심하고 한산 모시를 구입할 수 있어 좋은 것이죠. 예로부터 임금에게 올리는 진상품으로 명성을 떨쳤던 한산 모시. 한산하면 모시가 떠오를 정도로 한산 모시는 모시의 대명사처럼 불려져 왔습니다. 한산 모시 조합원들에게는 모시 짜는 작업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조합에서 실이니 뭐니 다 수매를 하면 전부 여기서 짜야 되네. 여기서 짜는 수량만큼만 이 저기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요. 여기서 지리적 표시 인정 마크를 다른 놈만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수매한 놈을 우리가 짜서 판매를 하지요. 그러면 서천에서 모시 잘 짜기로 소문하신 분들만 여기 와서 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볼 수도 있지요. 몇 년 짜신 거예요? 저는 한 30년 짰어요. 30년? 네. 조합원들 대부분이 30년 이상 모시를 짜온 할머니들입니다. 한 옆에서는 풀매기기 작업에 앞서 모시가 서로 뒤엉키지 않도록 길게 펼쳐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필의 모시가 나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모시조합에서는 각자 일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모든 과정을 한 사람이 도맡아 하기도 했으니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조합을 구성하기는 중국 모씨가 엄청 들어와서 진짜 타격이 컸어요. 한산 모씨인 줄 알고 사가면 그건 행운이고, 중국 모씨를 한산 모씨로 둔갑해서 파는 거 그런 거 사가면 그 양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으려고 우리가 이제 조합을 구성을 했죠. 그래서 그 짜시는 분들 중심으로 생산자 조합이 구성을 해서 그래서 새벽장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 모시 짜시는 분들이 전부 새벽에 나가서 파시는 분들이었거든. 그렇게 짜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전부 조합원이 되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모시 새벽에 나갈 필요가 없죠. 조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니까. 예. 그렇게 돼서 새벽장이 없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그 새벽에 잠 못 자고서 새벽장 나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장날 새벽에 이제 백가침 미고서 나오려면 집에서 1시간 걸려요. 새벽에 걸어서. 그럼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여서 옆 동네 이쪽 동네 해서 다 모여갖고 같이 걸어오거든요. 아이고 장 맞을 때는 빠져가매, 눈 올 때는 미끄러져가매 그러고 댕겼시오. 근데 조합을 딱 구성해서 이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새벽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시대가 변한 만큼 무시도 많이 변하고 좋아졌어요. 조합을 통한 철저한 관리로 모시의 고장 한산에서 분명 중국산 모시가 발붙이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만족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새벽 모시장이 사라지다 보니 모시장과 더불어 성황을 이뤘던 한산 오일장 또한 시들해졌던 것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이어가고 있는 한산의 특산품 모시. 한산의 할머니들에게 모시짜기는 농사일과 더불어 밤낮으로 일해야 했던 고된 노동의 세월이면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칠 수 있는 희망의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모시장이 사라져가면서 한산 오일장이 시들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오일장을 통해 가난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날이 돌아오면 술 한잔 걸치는 재미로 장터 구경 나온 할아버지들의 잊혀져가는 세월이 있습니다. 그 한산 오일장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 수십 년 동안 오로지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살아가는 한산의 장인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대부분인 농촌의 현실이 그렇듯이 갈수록 시들해져가는 한산 오일장. 하지만 찾는 사람 발길 뜸해도 장날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난전을 펼치는 장꾼들이 있기에 한산 오일장은 계속될 것입니다.